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모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좀 최근에 미국에서 좀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존에서 이제 3만 명 정도의 직원들을 감원시키는 AI가 일자리를 뺏는 본격적으로 정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마존도 3만 명을 감원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쿠팡도 사실은 이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팬데믹 시기를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명을 고용을 했고 위기 속의 어떤 승자라고 불렸던 이런 빅테크의 최강 강자로서 이런 기업으로 불렸는데 팬데믹 이후에 갑작스러운 소비 둔화나 금리의 어떤 인상 그런 것들 속에서 시장이 요구한 거가 오직 수익성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또 이에 따라서 자동화와 AI 도입과 중복되는 일자리의 어떤 조직 정리 등을 하면서 인력을 줄이는 전략으로 모든 이 기업들이 전환을 했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아마존에서 3만 명을 감원시켰고 이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존뿐만 아니라 그 메타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X 같은 전 세계 빅테크가 공통적으로 취한 방향성이고 사실 한국의 쿠팡도 본질적으로 아마존과 다르지 않은 어떤 그 이제 유통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서 이제 적자를 감소하면서 시장을 계속 장악했고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시킨 뒤에 결국에 인건비 절감과 자동화로 비용 구조를 효율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제 들어보면 미국의 이제 창고 노동자들의 시급이 한 25불 정도 되는데 이제 로봇으로 도입을 하면 한 5.6불 정도로 확 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돈만 쓰면 되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본시장은 이제 고용 창출보다는 매출 증가 대비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비용을 경량화하면서 또 자동화나 노조 리스크를 회피하고 또 위기 대응 유연성을 갖춘 사람을 최소한으로 쓰는 기업을 선호하고요. 기업은 더 이상 직원을 자산으로 보지 않고 비용을 내야 되는 리스크로 인식하는 이런 냉정한 현실 속에서 평생 직장과 정규직의 안전은 이미 사라졌고 개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스스로 이제 생존을 계획하는 것뿐이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개인에게 남은 선택지가 더 이상 어디에 소속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생존력을 축적할 것인가로 수렴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요. 회사가 보호막이 아니고 이제 임시 플랫폼이 된 것이고 직함과 연차는 시장에서 거의 아무 힘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조직 내부에서의 성실함만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태도를 벗어나야 하고 조직 밖에서도 통용되는 가치를 의식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게 또 단순히 투잡이나 부업을 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어떤 능력과 교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의미이고요. 자동화와 이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나 즉 이제 문제를 좀 정의하는 능력과 여러 분야를 연결해서 판단하는 사고력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만들어내는 이런 공감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기술을 좀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지털 감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된 거고요. 동시에 하나의 직무 정체성에 자신을 고정시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또 바꿀 수 있는 가변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도 말만 떠들어도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고 회사가 언제든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있듯이 개인도 언제든 환경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를 뭔가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이나 투자 역시 더 이상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의 어떤 불안정성을 전제로 한 방어 수단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냉소적인 게 아니라 현실 인식을 진짜 열심히 진짜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또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사고는 또 위험하지만 반대로 시스템이 나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의 기대에 머무는 것도 더 위험하겠죠. 결국에는 각자도생이란 시대가 이제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의존적인 방향을 좀 바꾸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회사 하나의 인생을 맡기는 의존에서 벗어나서 뭐 여러 기술이나 경험과 사람과 이제 인적 네트워크나 자산으로 분산된 의존 구조를 만드는 그것이 지금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덜 취약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또 이제 나라에만 의존을 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수급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누군가가 돈을 벌어서 세금으로 낸 돈으로 이렇게 수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일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뭔가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국가가 사실 국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도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거가 단순한 노력이나 어떤 회사의 충성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전략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함 같은 것이나 조직 내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도 거기에 의존하는 어떤 원툴로 살아간다면, 뭔가 내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나와서 회사 밖에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점으로 정체성을 좀 세워야 하는 것 같고, 회사가 더 이상 인생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이 아니고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는 것만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면, 따라서 개인은 하나의 직장과 하나의 기술이나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하고 다중 생존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본업 외에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거나 디지털 자산이나 글로벌 시장에 참여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제적 기반과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뭐 더해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습 능력과 적응력은 핵심 경쟁력이 되는데, AI와 자동화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구나 방식을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제 뭐 소비자가 되기보다는 생산자가 되라는 말도 있듯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항상 희망은 존재하고요.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을 대체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조직 없이도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온라인 플랫폼과 글로벌 노동 시장이나 뭐 1인 창작과 같은 수익 창출 방식은 과거보다 훨씬 폭넓은 자유를 가능하게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이번 아마존의 대규모 감원이나 쿠팡의 비용 효율화 압박은 단순한 기업 사건이 아니라 현대 시장의 변화 속에서 개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지침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란 단순한 경쟁이나 고립을 또 의미하진 않고요. 그것이 개인 자신만의 능력과 선택지를 기반으로 삶의 주도권을 좀 회복을 하려는 노력과, 회사나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존과 성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뭐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자유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대가 되겠죠. 지금의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요, 다양한 도구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신호이고, 개인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안정성과 풍요로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가장 뭐 기본적이고도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현재 직장을 절대 그만두지 않으면서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산을 꾸준히 사모으는 것 같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커진다면, 예측 가능한 수입원이 월급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전망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지금은 뭐 절대 회사에서 내보내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노동소득을 소중히 여기면서 일단 회사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월급이 적더라도 그 적은 돈을 최대한 그 마른 수건 짜듯이 아껴서 월급을 아끼고,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이나 ETF나 뭐 연금, 부동산 같은 다양한 투자 수단에 꾸준히 배분함으로써 구조조정이나 경제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참 많지만, 뭐 배달 음식을 줄이고 꼭 안 써도 괜찮은 것들을 과감하게 소비해서 이제 리스트에서 소거를 해야 하고요. 우리가 언제 일을 못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이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르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결국 각자 도생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단순히 굉장히 단순한데요. 지금 하는 일을 최대한 지키고 월급을 지혜롭게 투자하면서 미래를 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생존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마존이 이제 3만 명을 감원시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 쿠팡에서도 결국 일자리가 없어질 텐데, 이렇게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다들 잘 살아남으시기를 이렇게 좀 응원하면서 서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